아,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아, 이제 잘 들리네. 오케이. 그럼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청년들하고 꾸준히 이제 교류하면서 서로 뭐, 정보도 나누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뭐 좀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행기 쪽으로 보니까 이제 전공이 기계 쪽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취업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뭐,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비행기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한 개인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해서, 그런 욕구 때문에라도 어차피 이것도 인연인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많이 알수록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계를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작은 거라도 기계를 만져본 경험은 있어요? 아니, 왜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그 상당수가 이제 군 출신들이 좀 많이 있고, 심지어 동명이인이 여기 또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기계 관련된 정비하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 친구도 아마 통하면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이렇게 그 비슷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거나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일도 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워낙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 너 이 친구 만나보면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직업적인 커리어도 같이 나누어 가고 또 이제 지금 취업을 처음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현장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가 어려운지, 어떤 즐거움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관련 분야가 또 어느 분야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선배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이제, 아, 이런 분야도 있네? 난 이전에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겠네? 뭐 이런, 그,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 강의를 신청한 뭐 이유는 대충 알겠어요. 알겠고,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뭘 얻고자 하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그걸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강의를 진행을 해줄 수 있어서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재미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첫 시간이고 이게 지금 처음 경험하는 입장이니까 좀 쉬운 이야기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요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간략하게 실물을 그러니까 실제 그 부품들을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경험들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수강자의 그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 가지고 좀 난이도 높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쉬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레벨이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 단계 1단계부터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쭉 올라가서 7단계, 8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습 강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실습을 하는 기초 과정에서는 뭐 릴레이 하나, 램프 2개, 스위치 하나 뭐 요 정도 가지고 실습을 하고 이게 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양한 부속품들이 좀 더 들어와서 좀 더 난도 높은 그런 실습을 해보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첫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원래는 이 강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기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 항공은 뭐 그렇고 아까 기계 관련된 경험은 좀 하셨다고 하니까 전기 전자 쪽은 좀 공부를 해봤거나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이제 학생은 그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기계를 직접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계 현장에 실무를 해야 하는데 이 기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중공업 제품들의 기계부터 최첨단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컴퓨터가 들어가는 로봇까지 기계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어떤 기계를 만지느냐에 따라 이게 그냥 중노동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최첨단 하이엔드급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똑같은 기계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자동차로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과거의 자동차 그러면 이제 중공업 제품이었죠. 그래서 진짜 기계, 전형적인 기계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하는 이런 기계들이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중공업 제품이라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워요.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어떤 기계를 만져도 전기, 전자 모르고는 답이 없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난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계는 오히려 쉬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것도 이제 예를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뭐 예, 최첨단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거 AS 받아봤죠? AS 하러 가면 이거 분해해봐야 이게 부품 몇 개가 없어. 그 어려운 걸 만져야 조금 더 재미있다라는 거죠. 나도 또 몸가치가 올라가고 좀 더 대우를 받고 돈도 더 벌고 그런 걸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기계를 공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까 예를 들었듯이 기계를 뜯어보면 예전 뭐 TV들 같은 경우 뜯어보면 안에 무슨 부품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뭐 기능이 작동을 하고 이게 이제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품 안에 가둬져 있어 모듈화 돼 버려가지고 안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자기들의 뭐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영업 노하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는 이런 트렌드들도 있어서 기술을 내가 이제 습득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계가 쉬워지는 전반적인 트렌드 안에서 정비사들도 업무가 단순해지는 이런 이제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더 난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호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기호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즉 개념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호가 있고 그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정도를 파악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된 그 기호들은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겠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해진 값보다 초과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딱 내려와서 끊어지는 거죠. 왜 끊어지죠? 가는 전선이라는 뜻은 거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량이 좀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치 그 수도 배관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배관이 크면 클수록 많이 갈 수 있죠. 배관이 작은 경우엔 조금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먹는 빨대 중에 요구르트 먹을 때 쓰는 가느다란 빨대가 있고, 뭐 공차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굵은 빨대가 있죠. 그 굵은 빨대는 쉽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아주 이거 요구르트 먹는 빨대는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 빨아먹기가. 그렇죠? 그게 빨아먹기 쉬우냐 어려우냐가 이게 전기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항을 이겨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과도하게 나요. 즉 아까 전류가 흐를 때 한계를 두는 이유는 모든 전선에는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저항을 이기면서 전류가 흐를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걸 대놓고 이용한 건 전열기구고, 이건 열이 나지 말아야 해 하는 곳에 열이 났을 땐 이건 손실이라고 해요.